안녕하세요. 2020년 6월경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 4기 유방암 진단받은 그럼에도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행복한 지윤입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선항암을 하자라고 권유를 하셨으나 평생 운동을 하지 않고 저질 체력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그 항암의 부작용, 항암이 맹독성의 약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로 고민을 하다가 역시 나는 자연 치유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판단 하에 1년 동안 자연 치유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자연치유 시작하고 한 4, 5개월 정도는 약간의 시행착오와 그 좌충우돌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5, 6, 7개월 정도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약간의 변화를 섞어가면서 제 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들이 꽤 알맞게 적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요, 많은 정보를 접해야 했었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야 했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토대가 되어서 지금 자연 치유를 좀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CT 검사에서 물론 암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도 더 이상 전이가 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 검사 결과에 저는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뼈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다 보니 뭐 척추라든가 뭐 어디 뼈에 뭐 5, 6, 7cm 정도 그 암이 전이가 돼서 뭐 조금 있으면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그 뼈 전이암 환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심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히 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많이 놀랐는데요. 저의 뼈전이 같은 경우는 국소적인 부위가 이렇게 전이가 된 게 아니고 어깨부터 이 골반까지 골고루 다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잘 생활을 하고 있고, 전이가 다른 것으로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이가 되지 않은 것이, 자연치유의 덕분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그 동영상을 접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뭐 한 암 3기부터 시작해서 항암 치료를 계속 했는데요. 그분이 암 4기를 지나서 이제 얼마 전에 말기암이다라고 해서 병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라고. 그런데 이 환자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워 하는 거예요. 황당해 하는 거예요. 내 체력으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 받겠다라고 내가 외치는 것도 아니고 항암 치료도 그동안 잘 받아왔고 체력이 버티어졌고 뭐 머리카락 빠지고 뭐 손발톱이 좀 변색이 된 거 외에는 나는 크게 힘든 줄도 모르겠고 그 정도의 오심구토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나에게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가 라는 그 통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라고 하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분이
항암 치료가 어떤 것인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시작을 했더라면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 추스리기가 조금 더 쉬웠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은 똑같은 여건에 처하신 분이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몰랐던 면역혁명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여진 책인데요. 아보도로 교수하고 후나스의 슌스케,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기준성 선생님의 그 세 분의 공동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요. 책 맨 뒤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암 환자의 80%는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법 때문에 죽는다. 약을 끊으면 병이 낫는다.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약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자료와 함께 공개하며 현대인들이 각종 질병을 예방, 치유할 수 있다는 다양한 대체의학을 소개한다라고 후면에 이렇게 소개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후생노동성 사무관이 항암제가 효과 없음을 증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맹독의 대표는 뭐니뭐니 해도 항암제이다. 후생노동성 항암제 담당 사무관 K씨에게 질문했다. 자, 인터뷰한 사람이 그 사무관에게 질문을 했대요. 항암제는 암을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경악할 만한 답이 돌아왔다. 항암제는 약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라고. 항암제의 독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심한 맹독 물질입니다. 항암제를 투여하면 맹독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건 흔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암을 치료할 수 없는 맹독 물질을 암 환자에게 투여하고 그 맹독성으로 수많은 암 환자가 사망한다니 이것은 후생노동성 사무관이 태연하게 한 말이다. 이것은 치료라고 할 수 없다. 무지한 환자들을 도구로 학살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소정의 증언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항암제로 일부 암 종양을 축소시킬 수는 있지만 암세포는 항암제의 독성에 대해 순식간에 반항암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항암제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는 곤충의 농약에 내성이 생기는 현상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곤충을 죽이려고 어떤 농약 같은 걸 뿌려도 더 강하게 그 곤충들이 강한 그 몸을 갖고 계속해서 태어나죠. 네,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항암제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미국 최고 연구기관의 책임자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증언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증언이 세계 언론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래요. 결국 전 세계 언론이 제약회사 자본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완전히
집에 통제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현실을 보여준다. 언론 보도의 자유라는 말이 현대 사회에서는 허망한 구호일 뿐이다. 네. 항암제의 강한 발암성에 있어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을 발생시킨다라고 확실히 인정한 이런 보고서에 관해서도 세계 언론은 침묵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무서운 일은요, 거대한 제약회사가 언론의 입을 막는답니다. 네, 그런 제목이에요. 거대 제약회사가 언론의 입을 막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1990년 9월) 미국 의회 기술평가국이 항암제 방사선 수술의 3대 암요법은 식사요법 등의 대체요법과 비교했을 때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의 결정적인 보고서를 공표했대요. 결국 이것은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패배 선언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 막강한 미국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암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후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식이요법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라고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식사요법 등의 대체요법과 비교했을 때 3대 암요법은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요, 언론이 이런 리포트를 묵살했답니다. 이는 세계 언론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약회사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예, 그래서 돈으로 언론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한번 다 함께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크게 다를 바가 있을까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암 치유를 전면 부정하고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항암 치유를 하되 알고 시작을 하면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처할 힘이 생깁니다. 그것에 빠른 시간 안에 대체를 하고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이 현대의학을 맹신하고 무조건 믿고 또 내 목숨을 맡긴다면, 돈 주고 그냥 무방비하게 맡기기만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오롯이 나만이 책임을 짓고 그 몫의 부담은 고스란히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수술에서 잘못되면 의사가 처벌받나요? 아니잖아요. 또 처벌받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망가졌는데. 네, 그런 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암 치유의 기본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요, 그대로 맡긴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 자신에 대한 그 책임감이 좀 방관자적인 거죠. 수수방관하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나 돈 몇 천만 원, 몇 억 줬으니 책임져. 근데 그들은 결코 책임져 주지를 않거든요. 그냥 돈과 약을 교환을 할 뿐이라는 거죠. 네. 어떤 돈과 의료 기술을 교환을 하는 것 뿐이지 내 몸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 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료 체계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항암이라는 것이 또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암 치료의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근을 해야 돼서요. 제 하루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뭐 한 11시, 11시 반까지는 저도 환자니까 제 자신의 뭐 운동, 식이요법, 뭐 음식 준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또 2시, 최소한 2시부터는 출근 준비를 해야 돼요. 집에서 딱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하루에 뭐 한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책도 좀 찾아보랴, 또 그거에 대한 정리도 해보랴, 요점 정리도 하고, 또 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로 빠듯하고, 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 끝나면 7시가 되는데요. 사실은 7시가 넘지요. 7시 한 반쯤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또 운동을 하면서 집에까지 걸어오고 하면은 뭐 집에 도착하면은 한 9시 그 정도 됩니다. 운동 좀 하고 하면은요. 그럼 저도 이제 씻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 영상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소리가 작게 들려요. 말을 좀 너무 버벅거리면서 해요. 뭐 여러 가지 좀 불편감을 드리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다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이 사람이 1년 동안 자연치유를 잘 해왔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것들만 뽑아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 환자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면은요, 그분들이 아프고 항암제 치료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한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좀 목표가 죽음을 향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생활 방향이 좀 건강한 쪽의 방향보다는
점점 안 좋아져 가는 쪽의 방향을 그 영상에 담는 동영상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동영상을 보면 저도 힘이 빠지고 그래서 저는 각자 그런 영상은 안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나의 암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영상을 저는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 환자는 시간이 또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값진 결과가 나에게 오는지 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소중한 시간들을 잘 할애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